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법과 원칙 또는 그분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준 것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민노총,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대로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꾸 법을 어기고 안보를 위협하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직권에 따라서 법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사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커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좌파가 자충수로 망한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자충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노출시켜서 스스로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충수 이퀄 자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분석한 한 문학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악은 남이 때려잡기 전에 스스로 그 악을 노출시킴으로써 자멸하고 만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근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논설위원 선우정 씨가 흥미로운 근사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입니다. 이 글은 상당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읽어보면은 물론 읽어보겠지만은 상당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당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선우정 논설위원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 입장에서 쓴 글이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둘 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 키운 문제라는 취지다. 지나친 비유라고들 한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에서 민노총 때문에 겪는 고통은 북핵과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생활을 망가뜨린다. 동네 주유소 기름을 동나게 하고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노동자 밥줄을 끊어버린다. 북한이 내뱉는 쌍욕보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진군가가 현실에서는 더 살벌하고 위협적이다. 영국인은 인내력이 강한 국민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습으로 런던에 폭탄비가 쏟아졌다. 9개월 동안 시민 3만 명이 죽고 5만 명이 다쳤다. 160만 명이 집을 잃었다. 그래도 언론은 흥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몰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한 명이 깔려 숨지자 영국 언론은 영국의 수치라며 시민의식을 맹비난했다. 독일 공습에 자기 살자고 아이를 밟고 갈 정도로 영국인이 타락했느냐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시기를 가장 위대한 순간, finest hour라고 부른다. 인내와 단결, 절제와 희생으로 영국의 위대함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도 견디지 못한 시련이 1979년 연쇄 파업이었다. 불만의 겨울이라고 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에 나오는 엄습한 문구를 인용했다. 화물 운전사를 시작으로 철도 노동자와 간호사, 청소원, 시신 매장 노동자 등 15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한 달 이상 물류가 마비됐고 치료와 수술이 중단되었다. 중환자가 죽어나갔다. 쓰레기와 죽은 노숙자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노동당 내각은 파업 2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영국의 지배자는 여왕이 아닌 노동조합이란 말을 증명했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노조 이익만 있었을 뿐이다. 성부사 마그릿 대처가 등장해 나라의 조종관을 잡을 때까지 영국은 이렇게 아수라장이었다. 민노총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다. 몰라서 하는 소리다. 1996년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총파업으로 좌초시켰다. 이 사건은 한국이 자체개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는 중대한 신호를 국제금융시장에 전했다. 한국이 몰락하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듬해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128명이 직장을 잃었다. 자살자가 2배로 늘었다. 민노총의 책임은 누구보다 컸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밀려난 노동자의 분노, 좌파 정권의 지원, 노동시장의 양분화를 교묘하게 이용해 반대로 힘을 키웠다. 그 힘을 활용해 광우병 난동을 선동하고 탄핵 집회를 주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외력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이후 민노총은 민노총의 국회 지부처럼 전락해 민노총이 주문한 청부 입법에 열을 올린다. 민노총은 영국 노조 못지않게 나라를 파탄내고 정치를 유린한 시대의 괴물이다.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한다. 장관급 관료가 퇴임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당선 후 기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하는 소리일 것이다. 대중은 너무 쉽게 잊는다. 이해찬 씨가 2018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말했다. 2020년 총선 대승으로 적어도 10년 집권은 무난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이 탄생했고 실제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했다.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증거로 폭로했고 20년 집권론을 5년 만에 끝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다. 민노총이 한국 좌파의 정점이기 때문에 대결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자본이 없는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효율적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혁신으로 무장한 도전적 기업인, 미래를 내다보는 관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론이 있었다. 정치는 삐걱거리면서도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적기에 만들었다. 한국이 가진 미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민노총은 전방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전혀 다른 한국이다. 한국 사회가 MZ 세대를 아낀다면 이 괴물을 그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 영국에서 탄광 파업은 1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고통을 법과 원칙으로 이겨냈을 때 승부사 대처는 세계의 전설이 되었다. 영국의 제도약의 시대가 100년 만에 찾아왔다.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 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 그때 그를 보는 듯 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읽으면 상당히 기분 좋겠습니다. 또 상당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처에 비교한 게 아주 적절합니다. 대처가 1980년대에 탄광노조와 1년 동안 대결해서 길을 꺾었습니다. 그때 탄광노조도 그 집행부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노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민노총과 영국의 탄광노조의 공통점이 좌익이라는 겁니다. 그 집행부가 좌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처는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노사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노조 집행부를 만약 그들이 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보통 노동자는 건실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 전체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민노총의 집행부를 법으로 폭격을 해야 됩니다. 법의 힘으로. 민노총 집행부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선 민노총 집행부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오늘 또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116일째 반역선동문이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북한 노동정 정권의 하부기관이 보낸
선동문을 싣고 그 밑에 공동결의문이라는 걸 붙여놓았는데 그 공동결의문이라는 게 지난 8월 13일 민노총, 한노총, 북한의 조선 직업총동맹이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건데 그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북한 조선 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공동결의문을 만들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민노총 집행부의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 아주 쉽게 영국의 탄광노조보다도 더 쉽게 민노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대의 승부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그 시대적 정신이라고 할까요? 시대 정신의 핵심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라. 부패와 반역을, 문재인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를, 민노총의 반역을 법으로 심판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